안녕하십니까. 천안TV 정치판 더블 MC 천안시의회 의원 우리 동네 행복지원 이지원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판 시청자 여러분은 남은 23년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정치판의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장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반갑습니다. 매일 의회에서 뵙다가 예. 스튜디오에서 뵙는 모습이 참 새롭네요. 새롭네요. 예. 저희 장혁 의원님과는 예. 2018년 예. 지방선거에서 한 번 같이 낙선을 했었어요. 예. 지역구는 다르지만 예. 그 선거에서 같이 9대 천안시의회에 입성을 한 인연이 있죠. 네. 장혁 의원님은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을 때도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이렇게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된 혹시 동기나 뭐 그런 네. 스토리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불당의 힘 장혁 자유 진실 시장입니다. 예. 2018년 4월달 선거 한 4달인가 남겨놨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4달 남겨놓고 갑자기 출마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공천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엉뚱하기도 하고 발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장의장 못할 게 뭐가 있어. 여기저기 가서 뭐 공천 받으려고 해봐. 그러는데 당연히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 와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네. 이제 이당 저당 말고 오직 불당. 예, 그랬죠. 핑크빛 옷을 입고 예, 그랬죠. 성공하는 걸 저도 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제 캐치프레이즈가 저기 이당 저당 말고 오직 불당이었습니다. 비록 낙선은 했지만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수를 얻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15.2% 정도인가 얻었고요. 1위, 2위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했었는데, 제 주변에 또 선거판을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한테는 지금 상당히,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잘 나타나지도 않는데, 저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한테 와서, 회장님 지금 선거 판세가 이렇습니다. 선거 판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주고 가셨는데, 선거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와서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다.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일주일 전쯤에 와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기 회장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기 싱가포르에서 저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도 그때 갔을 거예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 회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느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회장님 여기 표가 몇백 표 모자랄 것 같아요. 몇백 표 모자랄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또 저한테 대책도 얘기를 했어요. 제 핵심 참모가 한 7, 8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특단의 대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근데 그 특단의 대책을 놓고 이제 제가 한 7, 8분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 당시에 제 주변에 그 여자 참모가 2분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 참모 5분은 그 특단의 대책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자 참모 2분은 또 저를 아껴주시니까 그 당시에 제 호칭이 회장님이었으니까 회장님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하셨죠? 그 특단의 대책. 예, 안 했죠. 안 했죠. 아니 뭐 그건 제가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분들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 여성분들이 마음이 약했던 거야. 네. 아니 뭐 특단의 대책을 말씀 안 하신다니까.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 이제 낙선을 하시고 네. 그럼 4년 동안 이제 지금은 당선이 되셨지만 네. 뭘 준비하셨나요?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정치 활동에 뜻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참 그렇더라고요. 저기 제 주변 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정치인 또는 타고난 커뮤니티 리더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2013년도에 제가 불당신도시 총연합회 회장을 할 때도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거 할 사람은 너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낮은 자세로 임했고, 그리고 그 후에 낙선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제가 뭐 정치하고 시의원할 생각이 그렇게 딱히 많지는 않아서 제가 정치 활동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건 했습니다. 지역 내 커뮤니티에 일이 생기면 항상 찾아가서 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얘기 듣고 필요할 때는 시청에 같이 찾아가고 또 강력한 행동이 필요할 때는 가서 힘을 보태주고 또 고민을 많이 듣고 이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투표 활동이라 정치인의 본령이 또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당의 약점이 이 대중 속에 섞여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약한 부분을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캐치해서 반영시켜서 어젠다로 세팅해주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잘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그거 하는 데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장애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약간은 그냥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동물권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일반 대중들이 그걸 원하고 시민들이 그걸 이슈로 삼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 부분에 가서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분들 얘기를 반영해 주는 게 저는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 기억으로는 이게 낙선하시고 네. 4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말씀하신 네, 대로 하시면서 이제 저희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정식적으로 이제 입당을 하셔서 네, 네. 당선이 되신 다음에 그렇게 일반인으로 활동을 하실 때랑 이렇게 의원 배지 달고 시의원으로 활동하실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있죠. 제가 이제 입당을 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서 입당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창수 도당위원장 아니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요. 근데 2020년도에 박상돈 그 당시 후보님이죠. 후보님이 이제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2018년도에 낙선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상태에서 저는 지방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치 활동이 크게 뜻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당에 가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약 중에서 제가 생각해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공약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우리 사법질서와 그 다음에 우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의 기본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걸 보니까 공약을 너무나 열심히 잘 지키더라고요. 공약을 너무나 열심히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초반에 가서는 제가 제 안사람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라가 이 상태로 가서는 우리 애들을 여기서 못 키우겠다. 그리고 나라가 이 상태로 가서는 너랑 나랑 이 나라에서 못 살 수도 있겠다. 나라가 이 상태로 가서는 우리가 교회를 못 다닐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202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저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봐요.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게 민주당이 저렇게 그 150석 이상이
넘는 정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 폭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때쯤에서 제가 저기 국민의힘 전신당에 그 당시 이름이 뭐 미래통합당에 제가 입당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입당을 해서 뭐 지방 인재인가해서 인재영이 인재영이 저기 기억이 나요. 이지원 의원님하고 유수희 의원님하고 두 분이 저를 반겨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 굉장히 바빴어요, 사실은. 예. 돈 버느라고. 근데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고 나라가 이대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지는 건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뛰어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이 천안시 공천이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선거 전에 뛰어들기 전서부터 이건 뭐 해볼 필요가 없겠다.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뛰셨던. 왜냐하면 공천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박상돈 후보님 캠프를 굉장히 열심히 도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정만 그 당시에 후보님 캠프도 도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정만 위원장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공천이 너무나 어지러운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엔 힘들겠다 싶어서 그 박상돈 시장님 캠프에다가 굉장히 열심히 많이 이렇게 힘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의원님, 그래서 네.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저희가 9대 시의회에 입성을 해서 네. 원내대표도 1년 동안 충실히 이제 하셨고 이제 본인이 하셨던 의정 활동 중에서 이제 뭐 5분 발언이나 뭐 조례안이나 이런 의정 활동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안이 있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당동에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커뮤니티 리더 활동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예견되었던 문제가 이제 학교 과대과밀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조금 나아진 것도 있는데, 지금 사실 학교 과대과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 과대과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263회 임시회를 시작을 하면서 5분 발언으로 제가 학교 과대과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기억에 굉장히 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26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 하면서 김지철 교육감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해가면서 불당동 학교의 과대과밀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그분한테 있다는 걸 제가 계속 책임 추궁을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예. 맞아요. 실제로 임팩트 있었어요. 그 동영상이랑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도 저렇게까지 애기들이 힘들게 이제 많은 이제 과밀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전국의 초등학교가 한 6,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전국의 초등학교가 한 6,20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학교의 어떤 질적인 면을 평가를 할 때 그 학급의 과밀과 그 다음에 학교의 과밀 과대를 같이 놓고 보거든요. 근데 학급의 과밀 지수는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일정 수준은 넘지를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32명, 33명 뭐 그 정도인데 그러면은 학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게 학교 자체의 과대 과밀입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 있는 6,200개 초등학교 중에서 1등, 2등이 불당동, 백석동에 있어요. 그리고 10등 안에 학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00개 학교 중에서 학교가 과대 과밀한 걸로만 따지면 1등에서부터 10등 사이에 불당동, 백석동 학교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이름 거론할게요. 아름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 불무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전국의 고등학교가 2,200개가 있습니다.
2200개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도 그렇게 똑같은 지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2200개 고등학교 중에서 학교에 과대, 과밀이 돼 있는 게 중앙고, 두정고, 쌍용고등학교. 예. 다 서북구예요. 지금 말씀하다시피. 예. 그러면은 지금 중학교는 지금 10위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초등학교가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3개. 그러면은 저기 교육청 당국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제가 어디 가서도 들으니까 충남도내 과대과밀이 그렇게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청양, 당진, 예산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더라고. 네, 그렇죠. 평균을 내가지고 전국 3위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돌보는 아이가 1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80명은 어떻게 근근히 밥을 먹고 20명은 영양식적으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급식 대책을 세울 때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 80명을 대상으로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굶어 죽게 생긴 20명을 대상으로 세워야 됩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근데 지금 충남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생 수를 놓고 봤을 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비율이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20% 내외가 돼요. 그러면 이 20% 내외의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 생각하면은 아이들 생각하면은 화 나기 전에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 지역 커뮤니티 리더 활동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역 커뮤니티 리더 활동을 그래도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책임감이 있고요. 또 애들한테 미안하고 두 번째는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방치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대 과밀 학교에 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그 의원님은 그 김지철 교육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김지철 교육감님이 지금 몇 년도부터 하고 계시죠? 지금 3선째 하고 계시죠?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 불당동에 있는 아름초등학교, 불무초등학교가 2015년,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각각 개교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불당동 커뮤니티 리더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불당동 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미 예측됐었던 일이죠. 이미 충분히 예측이 돼 있었죠. 그리고 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학교가 개교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불무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네. 근데 불무초등학교 딱 개교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교실이 이제 부족하게 생겼어요. 근데 교육청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은 증축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직은, 그래서, 아니, 보세요. 지금 저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이 어린애들 보세요. 얘네들 전부 다 학교 들어올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래요. 그래서 어찌어찌 싸워서 이제 증축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증축이 결정이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8학급만 해야겠다. 교실을 8개만 해야겠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실 8개 가지고는. 그래서 교육청 가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불무초등학교 어머님들하고 같이 버스를 대절을 해서 홍성까지 갔습니다. 홍성까지 데모하러. 교실 지어달라고. 그 당시 교육감님 똑똑히 들으세요. 그 당시 교육감님 똑똑히 들으시라고요. 천안시에서 교실 지어달라고 홍성까지 갔어요. 목소리가 크셔서 똑똑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목소리 내주실 거잖아요. 아니 1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개선이 된 게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교육청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은 제가 뭐 지난번에 저기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하고 시정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자연 감소에 의해서
근데 애기들은 고생 하다가 졸업을 예, 하잖아요. 애들은 고생하다 졸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불모초등학교, 아름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 2,300명씩, 2,400명씩 되는 학교가 정상적이고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학생들을 더 밀어넣을 생각을 해요, 지금? 불당동 1478번지. 불당동 1478번지 오피스텔 짓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도 지금 학생들이 발생할 건데 그 학생들 수용 가능하다고 학생 수용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시면 네.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교육감님 똑똑히 들으세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또 화나네. 아니 근데 또 네.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 의정 활동 하시면서 네. 또 여러 가지 기회에서 이제 또 같은 목소리를 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이제 잠시 이제 분위기 예, 전환상 예, 제가 예. 의원님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작은 소품을 부탁드렸는데 네. 오늘 여기 이렇게 너무 예쁜 빨간색의 헬멧과 이게 뭐 탈 때 쓰는 헬멧이죠? 색이 왔는데. 네. 예. 이거 좀 잠깐. 이건 일단 제가 2018년도에 무소속 출마했을 때도 제가 킥보드를 타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공유 PM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개인 뭐 이동형. 예, 개인 이동형 장치 킥보드를 타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리고 저기 제 개인 킥보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구입했던 킥보드를 4년 동안 집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2022년도에 또 다시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빨간색 헬멧을 쓰고 제가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추억이 남겨져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불당의 힘 장혁입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이렇게 네. 킥보드를 타셨으면 좋겠네요. 이 네. 책은 뭐 그리고 제가 이건 이 책은 제가 이 책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책이 이미 베스트셀러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게 테드 강연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테드 강연도 사이먼 사이넥 교수. 근데 이 교수가 뭐 뷰가 지금 한 3천만 뷰 나왔을라나 더 나왔을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게 왜 방점이 찍혔지 않습니까? 네, why. 네, why. Start with why.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how, 어떻게 할까? what, 무엇을 할까? whom, 누구하고 같이 할까? 이걸 먼저 물어보는데 왜를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의 본질,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의 본질, 그 다음에 내 포지션의 본질은 여기에 맞춰야 된다. 여기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테드 공연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도 읽어서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은 울림이 있을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거겠죠. 뭐냐면, 제가 평소에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이 사람이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제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하거나 제 포지션을 맡거나 할 때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래서 why라는 질문에 대답이 안 되면 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책이 정말 무슨 바이블처럼 이렇게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열심히 읽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의원님. 혹시 오늘 방송에서 네. 요 말은 꼭 하고 가야지 잠을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 뭐 잊지 못하는 주변 분이나 뭐 꼭 하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얘기 한마디. 이거 오늘 많이 했어요? 뭐 많이 저는 해가지고요. 질문이 막 훅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뭐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요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뭐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는 좀 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미안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불당동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커뮤니티 리더 활동을 하면서 이 학교 문제에 있어서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나은 환경을 마련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정말 요새도 사실은 학교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제가 미안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요. 미안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10시 반에 애들이 아침밥 먹고 있는 걸 보고 지금도 불당동하고 그쪽 애들 점심밥을 1시에 먹는 학년이 있어요. 어떤 학년은 10시 반에 그렇죠. 먹고 네. 어떤 학년은 학생들 1시에 인터뷰 먹고. 얼마나 내에서 본 예. 기억이 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저씨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런데 진짜 미안하다. 네, 네. 계속 노력하실 거고 예. 당장 가시적인 뭐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니까 학생들 근데 문제는 애들이 알아주지 고통받다가 그냥 졸업을 해버리니까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애들이 고생만 하다 밥도 제때 못 먹고 졸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마운 사람은 한 사람 얘기해야겠네요. 제 사랑하는 안쓰라 이양숙 여사님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생활이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사람도 그걸 좀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걸 또 참고 감내해 주니까 또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 아들 딸한테도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제 의정활동에 굉장히 매서운 비판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혼잣말 욕은 안 하는데 혼잣말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뒤에서 듣고 있다가 그래요. 아빠 그 얘기는 의원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장혁 의정 활동의 가장 강력한 야당은 모니터링 집단이네요. 예, 모니터링 집단은 제 가족들이 아닐까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전 의원님이나 그렇게 집안의 내조를 못 받으면 저희가 의정 활동을 네. 네, 우리 집에 계시는 법적 배우자님도 고마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장혁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정치판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불당의 힘 장혁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정치 생활의 모토는 자유, 진실, 시장입니다. 이거 가슴에 품고 불당동 어린이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장혁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천안TV 정치판에서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장혁 의원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동네 행복지원 천안시의원 저 이지원과 함께 천안TV의 정치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진행됩니다. 정치판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